낙산 성벽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은 대학로를 지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낙산 성벽까지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낙산 성벽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몇 가지 더 있겠죠. 뭐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 쪽에서 가는 길하고 이렇게 대학로 쪽을 향해서 가는 길이 있는데, 저는 오늘 대학로를 거쳐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대학로는 제게 좀 특별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젊었을 적에 저는 실제로 여기서 공연을 하고 그랬었답니다. 더 어린 시절에는 아마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여기 와서 연극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기억의 거리에서 출발해서 처음 보는 낙산 성벽까지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대학로는 늘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이 마로니에 공원도 묘하게 세련돼졌죠. 극장도 조금씩 바뀌고, 공연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분위기도 좀 달라졌겠죠. 여기에는 이 친구들처럼 저도 이 거리에서 지금 이 순간이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공연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잘 되던 날도 있었고 안 되던 날도 있었고요. 뭐 솔직히 안 되던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뭐 실패인지 경험인지 따질 여유도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 아세요? 저는 주인이 바뀐 것 같아. 카레를 무지 싫어했어요. 왜냐면 당시에 한 6개월을 카레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점심에. 아무튼 지금 다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고, 그 시절의 내가 조금은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한때 이 대학로가 좀 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극장들이 기존의 고전이었던 연극들, 현대극들이 많이 사라지고 좀 야릇한 그런 공연들이 많았던 적도 있었고, 또 코미디 홀 같은 것들이 활성화돼서 방송을 통해서 데뷔했던 그런 개그맨들이 이 대학로에서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뭐 이렇게 유행 따라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창작극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또 다른 대형 공연들, 뮤지컬 공연들이 성공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르네상스가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공연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온다는 게 조금 신기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학로를 벗어나 이렇게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면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무대 뒤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랄까요? 사람들 소리가 잦아들고 대신 제 발소리랑 숨소리가 커집니다. 근데 이렇게 가끔 가다가는 눈에 띄지 않는 이런 맛집도 찾아내기도 하고요.
여기 이 이발관은 나름 뭔가 낭만 있죠. 기회가 되면 한번 머리 깎고 싶네요. (70년대처럼) 깎으려나. 이 성벽까지 가는 길은 참 고단합니다. 이렇게 언덕을 집인데. 올라가야 돼요. 예전에 제가 왔던 맛집도 있고요. 거리에서 가게들 보는 재미도 나름 있습니다. 이 가게들 제목이 웃겨요. 태초의 콜라가 궁금하신가요? 안 궁금한데. 털찌니? 털이 살이 쪘다는 건가요? 아직도 500m는 올라가야겠죠. 무모한 상점. 야, 이쯤 되면 여기 무슨 경연대회를 해서 가게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요. 지금 얘네들이랑 나랑 똑같아. 화단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습니다. 부디 망치지 말아주세요. 아무래도 이 언덕은 역설의 미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 낙상 공원 자체는 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공원이면 어디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원은 스킵하고 이 벽화마을 쪽으로 빨리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렇게 가는 길에도 이렇게 설치 미술들이 있어서 가는 길이 심심치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낯설지 않은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인데 조나단 보로프스키라고 우리나라 아마 교보문고인가? 뭐 그쪽에도 하나 있을 거고요. 아무튼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벽화마을은 사실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뭐 이미 많이 있잖아요, 이런 벽화마을들이. 근데 이렇게 골목을 걷다 보니까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살고 있는 동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쁘죠? 누가 이렇게 가꿨을까요? 아까 대학로에서 빨래라는 공연을 하는 걸 봤는데 이 골목길을 걷다 보니 그 뮤지컬 빨래의 배경이 되는 달동네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그 뮤지컬의 세트장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진보다 사람보다 이 생활의 흔적이 더 많이 보이는 그러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천사의 날개는 웬만한 관광지는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진짜 천사가 커밍아웃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말 제가 처음 보는 광경인데요. 서울에서도 이런 곳이 있었다라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죠? 왠지 대만이나 일본? 아니 뭐 아무튼 아주 독특한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사진에는 잘 안 담기니까 여러분도 한번 와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세로로 찍으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건 다시 성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등산을 해야 된다는 거. 저는 계단과 등산이 제일 싫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요, 살이 한 3kg 빠졌어요. 매주 이렇게 등산을 하니까요. 저 천사가 또 저를 이렇게 끝까지 이끄는군요. 저는 이 성벽을 처음 봤을 때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조용했고 또 시야가 탁 트였었죠. 서울에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예쁜 카페도 있고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절개지에 집을 졌는데 그곳을 다시 또 카페로 만들었더라고요. 여기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바쁘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아래에서는 다들 각자의 문제로 정신은 없을 텐데 뭐 이 위에서는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가끔은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이쁜 카페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고 싶었는데 저희 제작자이자 스크립터이자 조연출이자 PD가 극구 만류하더라고요. 비싸다고. 이상하게 이 낙산 성벽은 지금까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 여기는 언젠가 오게 될 곳이라고 미뤄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 언젠가를 당겨온 날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천사를 꼬드겨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러 왔습니다. 다리도 아팠고요. 사실 이 커피숍이 제일 쌌어요. 네. 이 집을 개조해서 그런지 굉장히 좁았어요. 근데 나름 또 낭만이 있더라고요. 거리는 어느새 어둠이 찾아왔네요. 낮에 보던 성벽도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밀란 쿤데라의 느림이란 책이 생각났습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인간은 망각에 가까워진다. 이 대학로가 빠르게 변하고 또 이 미디어 시대에 영국이라는 고전, 또 이렇게 수백 년 된 낡은 성벽, 배경으로 보이는 마천루.
또 이 낡은 집들의 세련된 카페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좀 모순돼 보이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창조적 편집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캐드원 같은 작품이 나온 게 아닐까요? 오늘은 이렇게 기억에 많은 장소에서 출발해서 처음 보는 풍경으로 도착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딱 중간에서 만난 느낌이랄까요? 가끔씩은 이런 길을 한번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 대학로에서 낙산 성벽까지 오늘의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또 다른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안녕.